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성공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면접 컨설턴트 강사 차윤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셨습니다. 날 잘 표현하기 위해선 첫 번째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나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한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면접관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말이 많다라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면접 스피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신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품격은요,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품격은 어디에서요? 매너, 얼굴, 혹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이 명품인지 아닌지. 네,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품격은 바로 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품격의 품자, 우리 물건 품자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으니 아, 진짜 저 물건이 좋은 물건이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논하고 물건의 좋고 나쁨을 판정하는 것, 여기에서 어쩌면 물건이라고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요. 나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를 내 입을 통해서 나의 인성,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각종 역량, 혹은 무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만의 어떤 인격이나 품성 등을 이제는 말로 풀어내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이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그 이미지를 바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리게끔 하는 청각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사전달 구성 요소에 있어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들려지는 모습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번에는 말하는 태도와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쩌면 목소리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에 응시자의 목소리가 채용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무려 61.8% 그리고 매우 영향을 미친다 30.9% 총 92.7%의 면접관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같은 단어를 어떤 목소리와 어떤 속도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한 한 단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보통 사람을 부를 때 차윤아 씨라고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네? 네? 아주 단순한 하나의 단어이거든요. 혹시 각자의 다름이 느껴집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윤아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자기소개를 하시기 직전 제일 먼저 인사와 함께 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할 때 바로 거기에서 들려지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음성, 그리고 억양, 바로 거기에서부터 자신감 있고 준비된 모습이 바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네,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그 메시지 안에 힘과 에너지가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면접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들을 준비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내 모습, 보여지는 이미지를 준비하셨다면 두 번째는 나의 목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원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면접 시에 숨기고 싶은, 면접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장 많은 지원자, 약 34%의 지원자가 떨리는 목소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떨리죠. 왜 안 떨리겠습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냥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분석당하고 평가받는 자리인데요. 어쩌면 일생일대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면접생으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지원자로서 서 있으면 무척이나 떨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 많이 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의 연습과 단연간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나름의 제 목소리가 있었겠죠. 저기는 8살 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들을 부를 때 이 목소리로 부르진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면접장에서 원하는 이미지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출할 수 있는 음성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더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떨리지 않고 조금은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발성과 발음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떤 목소리를 들키고 싶지 않아 하시는데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요.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 방법이 연습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 왜 흔히 연애를 잘 못하는 이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라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론은 굉장히 장황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 앞에 서면 떨려서 한마디도 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머릿속에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가슴속에 풀어내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요. 실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서요. 입 밖으로 대내이지 않아서요.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달달달달 종이에 써서 자기소개를 외우고 혹은 나름대로 모의 면접 질문을 쫙 전부 다 나열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써놓은 건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그걸 계속해서 내 목소리를 내가 일단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음성을 들어보시고요. 내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할 때 내 말의 속도는 어떤지를 한번 끊임없이 누가요? 내가 들어봐야만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네, 타고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격에 따라서 혹은 생활 환경에 따라서 본연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에 더욱더 자신감이 있는 사람,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를 계속해서 연습시키고 내가 원하는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정보들은 나의 감정, 심리 상태, 그리고 실제 신체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목소리가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감정 상태인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친구한테 전화하시잖아요. 근데 보진 않는데 지금 이 친구가 자고 일어났는지 혹은 누워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조금은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 보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를 연출하고 싶으신가요? 똑부러진 그리고 이성적인 이미지로 보이고자 조금은 감정 없이 혹은 건조한, 때로는 저는 좀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때로는 좀 사무적인 목소리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목소리에는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친절함과 따스함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일단 다 떠나서 잘 들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라도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즉 면접장의 크기에 따라서 면접관과의 거리에 따라서 나의 목소리를 달리하셔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대로 말을 할 때와 내 목소리가 다르고 무언가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도 달라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와 나의 비전이나 앞으로 이러이러한 목표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의 음성의 높낮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목소리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참 말은 잘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통 들리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말은 잘하는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발음을 입 안에서만 소위 먹는 발성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면접이 아침 일찍 오전에 면접 시간이 잡혔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목소리와 표정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목소리에 손을 가져가시고요. 자, 내 목젖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내 목젖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이라는 편안한 음성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여러분 내 목젖 찾아서요. 이라고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편안하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요. 자, 목젖의 위치 찾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내고 밝은 소리 혹은 무언가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내면 목젖이 어떻게 되세요? 위로 조금 올라가면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나의 어떤 30초 혹은 길게는 1분짜리의 자기소개를 하실 때에도 그 안에서의 음성의 높낮이와 강조를 줘야 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달리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연의 내 소리를 찾아보시는 것,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강약을 조절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소리와 함께 발음이요. 즉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이 달라집니다. 연습을 할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분명히 연습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실전에 가면 이상하게 그 속도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실제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면 속도가 나도 모르게 빨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나이가 어린 선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선배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늘상 반말로 일을 지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좀 그 선배에 대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는 상황입니다. 라는 질문에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왜요? 웃으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 기분 나쁘지 않다는 표정 하실 거잖아요. 아마 만약에 나이 어린 선배가 무언가 나에게 조금은 강요하는 지시를 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혹은 얘기할 때마다 반말로 지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런 답변 통상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이 어린 선배라도 지시한 일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저는 실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감정을 상하지 않고 제 기존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겠다, 답변으로 말하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때 말의 내용은 이해심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말의 속도와 그리고 표정 혹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배라도 후배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언가 너무 부정적인 말투로 강압적인 지시는 서로 간의 비즈니스 매너에 있어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표정과 목소리는 내 단어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장 전체를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어떻게 들리게끔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미는 조금은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적인 감정이 다소 배제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깔끔한 문장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요, 나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할 때요. 즉, 자신에 대한 스토리를 말할 때에는 조금은 억양과 감정을 살려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공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십니다. 보통 성공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어떤 공모전 참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모 마케팅 공모전에 참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상 저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맺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했고 그 덕에 본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위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셨고 저는 입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입상이 아니라 제가 바로 내었던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그리고 저희의 어떤 사고력에 자신감을 갖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은 답변으로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모 기업의 마케팅 공모전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조금은 천천히 그때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조금은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 주셔야겠죠. 물론 다 준비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저에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줄줄줄줄 그냥 외운 티가 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자연스럽고 여유롭게 어감과 감정을 살려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시자고요. 흥미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예전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셔야 하잖아요. 속도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갑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평가당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라블라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신감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단순히 그냥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 현실로 만들 수 있고 바로 그럴 때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바로 진정한 창의력이란 현재와 미래를 잘 엮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지금 현재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서 말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신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간결하게 요점을 정리하시고 또 이왕이면 바로 이야기를 할 때 그와 같이 조금 포스를 두어서 재미있게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실 때 바로 듣고 있는 사람도 같이 그때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시간 여행을 떠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간결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답변을 할 때에는 두 가지씩 답변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자, 질문의 답변 시간은 너무 길지 않도록 약 40초 이내로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한 질문에 하나의 답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더불어서 이 답변은 1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공계열의 임원 면접 시에는 여러분 더욱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답하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실제 임원 면접 시에 여러분 너무 졸리는 시간에는요. 좀 조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잖아요. 비슷한 말, 비슷한 경험담 수없이 들어보세요. 재미있나. 그런데 이왕이면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가 기울여질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도 지루하면 귀에 들려오지 않는 법입니다. 자, 더불어서 실무진 면접 시에는 업무나 직무 중심으로 전문성 있게 이야기함이 필요합니다. 자, 전문성 있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직무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어떤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왕이면 조금은 숫자 위주로 숫자를 좀 잘 활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업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전공에 따라서 다소 모두가 편하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단어들을 쉽게 풀어서 사용할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이 사용하는 단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는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할 때 혹은 시간이 있을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네, 저는 주로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바다를 자주 찾곤 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실 거예요. 저는요. 시간이 있을 때 혹은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할 때는 바다를 찾곤 합니다. 라는 바로 이 문장을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어떻게 음성으로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임원 면접 시에는 조금은 재미있게 이야기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어볼 겁니다. 왜 바다를 주로 찾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조금은 우리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하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바다를 가서 그 바다를 볼 때 항상 바다에 대한 위대함을 느낍니다. 한낱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매우 작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바다의 위대함은 단순히 바다가 넓기 때문이 아니라 깊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단순히 넓고 양에 치중하기보다는 깊은 관계, 깊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어는 조금은 힘을 주고 억양에 있어서도 포인트를 주어서 강조를 하여 진짜 내가 진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말을 할 때 순서를 고려해서 말씀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말해주세요. 짧게 끊어서 숫자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 부드럽고 정중하게 무엇보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듣는 면접관의 관점에서요. 우리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서 그거 보셨지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상대방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상대방이 듣고 있는 혹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요.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같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상호 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스피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느낌을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면접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면접관이 말하는 지원자의 나쁜 습관 베스트 5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끝 흐리기.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그랬습니다.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말끝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조금 말끝을 흐리는 듯한 느낌 혹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지원자를 보면 저 사람 지금 현재 본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신뢰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끝을 흐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선을 피하는 지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서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명확한 아이 컨택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 컨택이 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 무엇보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신감과 신뢰를 더불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더듬거리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이야기하기 전에 항상 한숨을 내쉬는 지원자들을 다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무언가 한숨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한숨을 쉬거나 혹은 이야기하기 전에 때로는 너무 거친 숨소리가 나오진 않는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리를 떨거나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혹은 지금 마지막 부분 보시는 것처럼 예 같은 불필요한 추임새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지금 습관들이 혹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무언가 좀 준비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외에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했어요, 그랬어요, 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격식 없는 말투 혹은 불명확한 처리 혹은 나도 모르게 머리를 극적이거나 특히나 서서 이야기하는 경우 참 많은 지원자들이 무언가 지금 현재 불안정함, 두려움을 어딘가에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옷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면접관에게 있어서 다소 자신감 없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바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장에서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무언가 다양하게 면접 질문들을 분명히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변을 만들곤 합니다. 때로는 참 많이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소 단호한 말씀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거의 모든 면접 질문은 커다란 주제 몇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떤 걸까요? 짧게 시작하는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역량 질문 혹은 인성 질문들, 혹은 돌발성 어떤 창의력을 요하는 그런 관련 질문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지원자들이 실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소개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려 하고 언제 끝날지 모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지원자의 열정과 에너지를 만큼 보여주셔야 하고요. 지금 그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를 면접관들도 받고자 합니다. 때로는 소극적인 태도로 우물쭈물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미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이미 그 자리에 있는 면접관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답답한 면접관에서 비슷비슷한 지원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힘겹고 짐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시간, 내게 주어진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기소개는 맞는데요. 진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은요, 기업의 면접장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제 성격이 어떻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어쩌면 소개팅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자, 먼저 개인적인 부분에 관한 소개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이룬 성과나 혹은 그 성과를 준비했을 때의 나의 모습이나 그때의 열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기소개 시간은요, 면접관은 때로는 자기소개를 시켜놓는 그 시간에 또 다른 작업을 한 가지 합니다. 바로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다시 한번 훑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지원 서류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재거리를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요, 면접관이 바로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쓰지 않도록 하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나의 지금 서류를 보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내 자기소개가 집중이 되지 않아서 혹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성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그러면요 선생님, 제가 이미 서류에다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와 혹은 새롭게 스피치로 해야 하는 자기소개를 좀 달리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같이 가져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실제 많이 하십니다. 답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적어놓았던 자기소개에 맞는 핵심 단어와 그 느낌은 같이 일치시켜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자기소개 서류에다가 써놓았던 내 모습은 무언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도전과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이라고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의 나의 모습을 서류에다가 정리를 해서 적어 놓으셨습니다. 즉 자기소개서에다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때에는 이미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으니 또 다른 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다른 이미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면접생들도 다소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작성해 놓았던 바로 그 자기소개서와 이야기하는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 잘 일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너무 외운 티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면접관은요, 실컷 자기소개한 다음에 그런 거 말고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혹은 진짜 지원자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잘 하고 있는 본인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의 상황이나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서 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주력 상품 혹은 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지원자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진짜 우리의 상품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실제 사랑하는지, 바로 그 부분들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현재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라든지 혹은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혹은 지금 향후 몇 년까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회사가 가져가야 할 비전에 집어넣어서 나를 소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나와 그 회사를 동일시시킬 수 있는, 일치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포부를 때로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더불어서 면접관이 저 사람은 어쩌면 진짜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면접관들은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서류에 대한 내용과의 일치 여부, 그리고 실제 얼마나 많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현재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기업에 대한 니즈를 명확하게 저 지원자가 알고 있는지. 뭐를 알고 있는지라고요? 니즈요. 현재 우리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혹은 현재 우리 기업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표현 능력,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수록 면접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면접, 역량 면접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PT 능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함께 앉아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의 어떤 토의를 할 수 있는 토의 면접의 형식도 굉장히 많이 지금 기업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있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려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단어의 사용 능력 혹은 문장의 어떤 구성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있어서의 경청 스킬이라든지 혹은 들으면서 실제 보여주고 있는 제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의 능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연습하고 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은 꼭 이런 질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슨 질문 하시던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거 왜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데요? 많은 지원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이때 진짜 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아니면 이때 진짜 물어보라는데 진짜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라고들 물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무언가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을 좀
마지막으로 잡아봐 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내가 입사 후에 이러이러한 포부를 통해서 나의 입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더불어서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무언가 임팩트 있는 단어들을 넣어서 이야기하심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기업을 떠올리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혹은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이 기업을 딱 떠올린다면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것은 제 삶의 철학과도 참 비슷하게 결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요,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무언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이미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준비해 놓으셔야죠. 자, 이제 자기소개를 통해서 무언가 글을 시작으로 인성 면접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셔야 할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대해서 혹은 다양한 성공 경험이나 실패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라고 면접관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인성 면접은 소재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재 싸움이라고요.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지금까지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활해 왔는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지금 이야기하는 역량과 또 다른 그 사람의 진짜의 인성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전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는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도전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당신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도전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조금은 남달랐던 나만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없던 소재를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은 찾아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준비를 좀 분명히 해 놓으셔야 하겠죠. 생각해 보자고요. 20대 젊게는 초반에서 많게는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면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약 20년 정도를 25년, 평균 25년이라고 생각할까요? 25년, 26년, 27년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크게 뭐 대단히 남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해 온 대부분의 지원자라면 솔직히 얼마나 남다른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이야기한다고요. 비슷한 얘기들을 할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소재와 함께 더불어서 그 일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가 인성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무엇이요? 감정이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무언가 난관을 극복했었던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때가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가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힘들었는지 혹은 이 정도는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단순히 면접을 위해서 준비한 그저 문장들과 소재들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그 사람이 경험했고 느꼈고 그를 통해서 향후 비슷한 일이 겪게 되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성 면접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답변의 패턴을 준비할 때에도 혹은 좋은 소재거리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때에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단어들을 명확하게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중언부언하거나 혹은 정작 내가 말해야 할 강조 포인트는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만 강조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는요, 처음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저에게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저에게 왜 남들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무엇보다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처음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결론 위주의 이야기를 첫 번째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그런 서류를 보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가 저는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나 봐요. 자, 그렇다면 면접관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본인의 장점을 경청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 많은 나의 강점 중에서 왜 경청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적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 한 지원자가 이야기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의 가장 큰 강점은 경청 능력입니다. 이 경청 능력은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매우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례 혹은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은 바로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또 고객의 소리를 잘 듣는 기업이 진정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강점, 경청, 그리고 그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에 본론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에 있어서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나는 그래서 so what, 무엇을 우리 회사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바로 그 경청이 무엇보다 강점인 저는 고객의 소리를 잘 경청할 줄 아는 또 선배님들의 귀한 경험을 배울 줄 아는 무엇보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귀가 열려 있습니다. 바로 듣는 귀, 보는 귀, 느끼는 귀가 좋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말 더욱더 집중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들어야 진정한 경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저는 그 경청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의 결론과 함께 본론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이 회사에 입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면접관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현재 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야. 당연히 경청은 기본 아닐까?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강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진짜 이 사람은 남들과 차별되게 잘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무언가를 생각하더라도 이 생각을 무언가 반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누구나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들을 수 있으나 잘 듣기는 힘듭니다. 더불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듣는 것을 또 다른 무언가 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 듣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을 실제 고객이 원하고 혹은 국민이 원하고 혹은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직원분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경청을 가지고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는 그런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뻔한 것 같지만 진짜 이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신만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비슷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여러분들께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야기를 하실 때 나름대로 클로징은 20초 이하로 짧고 조금은 임팩트 있게 구성하심이 필요합니다. 짧게요. 결론과 시작을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바로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몇 초 이내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길어도 1분 이내, 짧으면 40초 이내에 모든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이야기에 대한 3단계의 구성을 잘 맞춰주신다면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그 단어를 명확하게 느낌과 이미지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2차 질문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합니다. 질문 유도요. 많은 지원자들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것이 단순한 사례로 끝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접관도요. 늘 똑같은 질문만 하는 것이 식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관도 면접장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의 면접 질문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비슷한 질문들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경험에서 계속해서 2차, 3차의 질문들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이 이것을 경험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느낀 게 무엇인지 이 경험들이 우리 회사로 왔을 때에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4가지 유형의 자기소개 멘트를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해보겠습니다. 1, 2, 3, 4번 각각 다른 멘트를 하는 지원자 중에 과연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누구에게 관심이 쏠릴 것인지 한번 직접 저를 보시면서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에너지 넘치는 자세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뤄낸 지원자 김성공입니다. 로 시작했습니다. 2번째 지원자입니다. 천재는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일을 즐길 수 있는 저는 김성공입니다. 3번째입니다. 저는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늘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하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면접관님, 2017년 6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에서 진짜 뽑고 싶은 인재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이런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 저는 김성공입니다. 자, 총 4가지의 사례로 본인을 소개하는 김성공 씨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1, 2, 3, 4번 중에 몇 번의 지원자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원자의 첫 시작 오프닝 멘트를 한번 살펴봅니다. 다소 좀 상투적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많은 지원자들이요. 패기와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본인은 활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얘기는 여기에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죠. 하물며 전 이런 면접조도 봤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4명 중에 2명이 똑같아요. 아유 세상에, 어떡하죠? 어쩌면 참 많은 지원자들이 이미 우리 방송과 같이 무언가 성공 면접 엑스파일 혹은 개인적으로 많은 컨설팅들을 받아가면서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비슷한 오프닝 멘트, 비슷한 사례들로 가져올 것입니다. 혹은 너무 막연한 단어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가 배제해야 할 식상한 멘트일 겁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뭐라 그랬어요?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명언을 시작으로 본인이 소개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전 시간에만 면접을 보는 사람이 약 30명에서 많게는 한 4, 50명 정도가 된다면 그 안에 이 명언 하나 정도는 누군가가 쓰지 않았을까요?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한창 유행이었던 자기소개는 대부분 명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요, 웬만한 건 다 알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뻔한 명언들은 혹은 자기를 정말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너무 비슷비슷한 명언들은 우리 조금 지양하시자고요. 세 번째요. 나는? 이 사람 김성공 씨 누구와 같은 사람이래요? 나무와 같은 사람이랍니다. 실제 많은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비유를 대면서 본인을 설명합니다. 면접을 보면요, 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바람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더불어서 저는 뭐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등 하루에도요 평균 한 대여섯 그루의 나무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고요. 혹은 모 식품회사 면접관으로 제가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상품들을 본인에게 빗대어서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자, 반면에 아마 여러분 1, 2, 3, 4번 중에 몇 번 지원자 꼽으셨어요? 대부분 4번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다라고 느끼셨지요? 자, 먼저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내 순서가 처음이 아니라면 한 4명이나 혹은 5명이 한 조일 때에 내 순서가 3번째 혹은 4번째다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면접관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면접관님, 날 좀 봐달라고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자, 지금 수십 명의 지원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진짜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오히려 한 번쯤은 면접관에게 질문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진짜 답변을 기다리지는 마셔요. 그냥 한번 생각하게끔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혹은 요즘 뭐 친구들 말로 사이다 질문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수십 명의 지원자들 만나셨지요? 그 안에서 정말 찾고 있는 사람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그 질문을 들은 면접관들은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찾고 있는 사람? 이번 우리 하반기 공채에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사람은 대략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라고 나름 떠올릴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 바로 우리 기업에서 그토록 찾고 이 귀한 시간 면접관님들께서 이렇게 애쓰시는 이유도 바로 저 같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심이 아닐까요? 라고 그들이 무언가 답답해하는 마음을 좀 뻥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질문과 답변으로, 그런 이야기로, 소재거리로 본인을 소개해 보신다면 아, 저 친구 뭘 좀 아는구만. 아, 그래도 최소한 저 친구의 이야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어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금지해 주셔요. 첫 번째, 물론 달달달 외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 외운 티가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과대 혹은 허위 강조가 나는 느낌은 자제해 주세요. 다 보여요. 다 느껴져요. 진정을 다해서 진짜 내 얘기를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방향성이 없는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금물입니다. 순서에 맞추어서 내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말하시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내 느낌을 말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 so what? 그래서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라고 하는 단계적 답변을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음성과 감정과 태도 이 모든 것은 하나 일치된 균형 있는 모습을 유지해 주시라고요. 즐거운 얘기를 할 때는 표정도 즐겁게요. 톤도 조금은 높게요. 다소 어려울 때에 이야기할 때는 톤도 조금은 낮게, 조금은 천천히요. 깊은 얘기를 하실 때는 깊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재밌는 얘기를 하실 때는 정말 신나고 재미있을 수 있게.
무언가 지금까지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바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준비하지 마셔요. 거울 보고 준비하지 마세요. 소리를 내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어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제대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면접관에게도 잘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겁니다. 성공 스피치. 첫 번째는 내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을 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고맙습니다.